쥬라기 월드 시리즈부터 등장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룡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또렷한 목적성에 의해 DNA 유전자 조합으로 탄생한 비운의 하이브리드 공룡인 인도미누스 렉스와 인도랩터 총 2종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룡들을 탄생시킨 주범은 쥬라기 공원 1편 공룡 부화장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헬리우 박사인데요. 사실 1편에 등장한 헬리우 박사는 극 초반에만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저 커다란 비중이 없던 캐릭터였습니다. 심지어 후속작인 쥬라기 공원 2 잃어버린 세계와 쥬라기 공원 3에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었죠. 그러던 그가 쥬라기 월드 시리즈로 복귀하게 되며 그로 인해 쥬라기 공원 1편의 시기부터 쥬라기 월드 시점까지 대략 30년가량 공룡 복원 연구에 매진한 박사로 이번 작품에서부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역할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 역할이 악역에 가깝다는 설정이었죠. 그렇습니다.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서는 인젠사에 소속되어 단순히 멸종된 공룡을 복원하는 착한 연구원처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배후 세력에 감춰져 공룡을 살상병기로 개발하려는 한 분야의 독보적인 과학자로 등장하여 쥬라기 월드 시리즈의 강력한 악역 공룡이었던 인도미누스 렉스와 인도랩터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로구드 저택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헬리우 박사는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묘사되며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서 원작인 소설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공룡들에게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가 만들어낸 비운의 생물체인 하이브리드 공룡들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이브리드 공룡은 인도미누스 렉스입니다. 먼저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룡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생각 외로 단순한데요. 마스라니사가 개장한 쥬라기 월드 테마파크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더 크고 멋진 공룡을 선보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헬리우 박사의 진정한 계략을 모르기 전까지의 이야기죠. 아무튼 그렇게 탄생한 인도미누스 렉스는 갑작스러운 폐사를 대비해 원래는 2마리를 만들었지만 성장하면서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잡아먹는 포악성을 보이며 결국에는 우리의 단 한 마리의 인도미누스 렉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헬리우 박사는 인도미누스 렉스에 어떠한 DNA를 넣었을까요? 그 베이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유전자로 시작하며 열 감지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열대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청개구리의 DNA를 사용한 결과였고 포획팀 부대원들의 눈을 피한 위장술은 과도한 성장을 견딜 수 있는 오징어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덕분에 피부색을 변환시키는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랩터 무리를 이용해 인도미누스 렉스를 포획하려 할 때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랩터의 DNA를 배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DNA 중 핵심이 되는 DNA가 바로 랩터의 DNA인데요. 사실상 랩터의 DNA는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그리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 거대한 크기와 멋진 몸집을 베이스로 했다고 쳐도 같은 수강류지만 크기는 작고 오히려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랩터의 DNA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엔 마스라니사 몰래 인젠의 공룡 군사 계획의 실험인 살상용 공룡을 제작하는 헬리우 박사의 큰 그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우 박사는 어떠한 유전자를 배합하였는지 비밀리에 진행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만든 첫 번째 하이브리드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는 그에 대항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시와 벨로시랩터 블루의 협공에 밀리고 마지막에는 모사사우루스에게 목을 물린 채 물속에 끌려 들어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하이브리드 공룡인 인도미누스 렉스가 죽고 난 뒤 그 뼈를 채취해 두 번째 DNA 조작 하이브리드 공룡인 인도랩터를 탄생시키는데 인도미누스 렉스가 티라노사우루스의 모티브였다면 인도랩터는 벨로시랩터가 모티브가 되어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공룡이 탄생하죠. 생김새는 인도미누스 렉스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슷한 외형을 가졌으나 색상은 정반대로 흰색이나 연한 회색에 비슷한 인도미누스 렉스와 달리 주로 검정색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노란색 줄무늬가 인상적입니다. 인도랩터의 DNA 부분은
인도미누스 렉스의 뼛속의 유전자를 추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비슷한 DNA가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쥬라기 월드 1편에서 보여주었던 그 악랄함과 영리함 등을 그대로 이어받아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서도 살벌한 악역 공룡력을 톡톡하게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특이점으로 본격적으로 인젠사의 군사 목적으로 시작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공룡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총에 달린 레이저를 조준해 명확히 적을 인식시켜준 뒤 소리신호로 공격 명령을 받아 살벌하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인도미누스 렉스의 경우 렉시와 블루가 합동하여 겨우겨우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도랩터는 일반 공룡인 블루와 1대1에서도 크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으며 심지어 마지막 블루가 몸을 날려 인도랩터를 쓰러뜨리게 되죠. 아마도 로그드 저택 지하에 갇혀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시와 인도랩터가 서로 맞붙게 된다면 그냥 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마리의 하이브리드 공룡에게 있어 확실한 것은 어떠한 공룡들보다 인간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헬리우 박사의 하이브리드 공룡 연구는 거의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다만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제작사의 언급에 따르면 쥬라기 월드 1편과 2편의 하이브리드 공룡으로 인해 인공적인 분위기가 강했다면 이번 3편은 기존 쥬라기 공원 시리즈처럼 야생적인 분위기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 공룡이 중심 사건에 있다는 것은 아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서 헬리우 박사의 입지나 그의 최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는 매우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사태로 중단된 촬영이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일지 그저 씁쓸한 마음을 머금고 오늘은 쥬라기 시리즈의 진정한 악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